오늘은 서양 클래식 음악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. 인류의 역사랑 음악의 역사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뼈피리 소리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듣는 이 거대한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까지 오게 된 걸까요?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 한번 4만 3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 여정에는요, 혁신도 있고 천재도 있고 심지어는 반항도 있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이게 바로 우리가 여행할 지도입니다. 보시면 중세 시대부터 르네상스, 바로크를 거쳐서 현대까지 이어지죠. 이 긴 시간 동안 음악이 어떻게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고 또 변신해 왔는지 이 지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요즘이야 악보가 당연하지만 악보가 없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때 음악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우리 삶의 일부였던 거죠. 다 같이 모여서 의식을 치를 때, 춤을 출 때, 아니면 그냥 즐겁게 어울릴 때 늘 음악이 함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그 징고입니다. 자그마치 4만 3천 년 전에 만들어지는 걸로 추정되는 뼈필이에요.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악기라고 할 수 있겠죠. 와, 과연 이 작은 피리에서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? 정답은 바로 펜타토닉 스케일에 있습니다.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되게 간단해요. 피아노의 검은 것만만 뚱땅뚱땅 눌러보면 나오는 바로 그 5개의 음계입니다. 놀라운 건 이 멜로디가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인류 보편의 멜로디인 셈이죠. 자,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음악이 이제는 기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. 이 시대로 넘어가면서 음악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2가지 엄청난 혁신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다성음악과 인쇄술입니다. 르네상스 시대에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해요. 작곡가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왜 멜로디를 하나만 불러야 하지? 여러 개를 동시에 부르면 어떨까? 이렇게 독립적인 멜로디 라인을 여러 개 겹쳐서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낸 게 바로 다성음악 폴리포니입니다. 이전에 들었던 단순한 단선율 성가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입체적이고 풍부한 사운드가 탄생한 거죠.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. 음악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외워서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. 이 멋진 아이디어들이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고 또 더 널리 퍼뜨리려면 뭔가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했겠죠? 그때 등장한 게임 체인저가 바로 인쇄술입니다. 책만 찍어낸 게 아니에요. 악보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. 악보가 표준화되고 또 널리 퍼지니까 어떤 작곡가의 멋진 곡이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. 음악이 대중화되고 더 많은 작곡가들이 탄생하는 그런 선순환이 시작된 순간입니다. 자, 이제 음악을 마음껏 쓰고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. 그러자 천재 작곡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클래식 음악의 틀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오페라도 생기고 오케스트라도 바로 이 시기에 그 형태를 갖추게 되죠. 이 시대 음악은 한마디로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. 아주 장식적이고 복잡하고 또 웅장했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. 이전까지 음악은 주로 노래, 즉 가사가 있었잖아요. 그런데 처음으로 가사 없이 오직 악기 소리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그대로 음악을 위한 음악이 탄생한 겁니다. 그리고 드디어 음악계에도 슈퍼스타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.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음악의 아버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죠. 현대 화성학의 기초를 다진 엄청난 인물인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이 바흐 가문에서 나온 전문 음악가만 무려 53명이었대요. 정말 대단한 음악 DNA죠.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였다면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이었죠.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해서 35 짧은 생애 동안 6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으니까요. 그런데 이 천재성 뒤에는 아주 유치하고 짓궂은 장난꾸러기 같은 성격이 숨어 있었다고 하네요. 편지에 막 지저분한 농담을 써서 보내고 마감 직전까지 펑펑 놀다가 벼락치기로 작곡하고 그랬대요. 이렇게 모차르트가 완성한 고전주의 시대의 완벽한 균형과 우아함, 이 질서는 곧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.
음악은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고뇌와 환희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나타난 거죠. 그 사람이 바로 루트비그 판 베토벤입니다.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죠. 우리가 아는 그 괴팍한 성격, 그리고 음악가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청력 상실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베토벤은 음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.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의 고전주의는 균형, 우아함, 절제 같은 단어들이 어울리죠? 모든 게 완벽한 형식미 안에 있어야 했어요. 하지만 오른쪽의 낭만주의는 정반대입니다. 감정, 드라마, 자유, 형식을 깨트려서라도 내 안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. 이 교향곡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. 고전주의 시대 하이든은 무려 104개의 교향곡을 썼습니다. 거의 교향곡 만드는 장인이었던 거죠. 그런데 베토벤 이후의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대부분 9개를 넘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교향곡 하나하나에 자기 인생과 철학, 그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. 이제 작곡가는 장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작품에 새기는 예술가가 된 겁니다. 자, 낭만주의 시대에 이렇게 감정을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.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? 작곡가들은 이런 고민에 빠졌죠. 더 이상 뭘 할 수 있지?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.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규칙을 부숴버리자.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면 정말 온갖 시도들이 다 나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듣기 좋은 소리라는 개념 자체를 버렸어요. 일부러 귀에 거슬리고 불안한 소리를 만드는 무조성 음악을 시도했고요. 또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미국에서 막 태동하던 재즈의 자유로운 리듬이나 다른 나라의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 기술 발전까지 더해지죠. 녹음 기술이 생기면서 음악을 공연장 밖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고, 전자악기가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 없는 소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. 말 그대로 규칙이 없는 게 유일한 규칙이 된 시대였어요. 덕분에 20세기의 음악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뼈피리의 소박한 소리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영화관을 가득 채우는 웅장한 사운드 트랙까지 음악의 역사는 결국 끊임없이 자신을 부수고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. 이 이야기는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음악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과연 내일의 음악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로 들려주게 될까요?